검찰이요, 조금 전에 이 정경심 교수 이제 이 조사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자, 김민지 기자, 일단 정경심 이 수사에 약간의 돌발 변수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르면 이번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정경심 교수의 병명 처음 말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는데요. 이 인터뷰도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서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자주 아팠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최근이라 하면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검찰 브리핑이 조금 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치데스크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자, 이겁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검찰 관계자 조금 전 브리핑에서 말하길 검찰에 팩스 전송된 정경심의 입원 확인서가 있는데 입원 확인서를 보니까 발행 의사 성명, 이름, 의사 면허 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이 없더라. 따라서 법령에 정한 문서 형식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 변호사님, 이건 뭡니까? 지금까지 이런 입원 증명서는 없었다. 입원 증명서인가 장난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만약에 쉽게 말해 이런 거죠. A4 용지에 위에 입원 증명서가 딱 나오는데 예. 내용은 쭉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성했는 의사, 병원, 연락처 이런 부분들이 싹 가려놨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가린 것인지 예. 아니면은 팩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술상 문제로 해서 가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이 검찰이 봤을 때에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 머리에 어떤 뇌경색이나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이른바 신경외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팩스가 왔는 그 병원은 신경외과는 관계없는 정형외과.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졌거나 그 부분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그 병원 볼 거고요. 그리고 예.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병명이 뭔가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 부분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은 팩스로 할 것이 아니고 문서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원본 내지는 카피했는 컬러 복사본을 가져주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밑에 지우듯이 해서 냈다는 것, 뭔가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지, 나아가 과연 이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 이런 부분에까지 오히려 의문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때마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번 확인서에 의사 이름, 면허번호 이런 거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경심 변호인단에서는 입원 장소를 공개할 시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한 겁니다. 추가적 정보 필요 시에 검찰과 논의하겠습니다. 정형외과는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입니다. 이건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드릴 거고요. 자, 조 부장, 지금 정경심 변호인단의 저 설명 납득이 좀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입원 장소를 공개한다. 누구에게 공개하느냐? 검찰에 공개하는 검찰에 거예요. 공개하는 거잖아요. 기자에게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진단서는요. 의사의 이름, 발급 기관, 그러니까 어느 병원인지 그리고 의사 면허 번호, 의료기관의 직인이 들어가요. 왜냐? 이것이 만약에 조작됐다면 그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도 허위사문서 위조, 예. 위조사문서 행사로 검찰에 처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의 병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위로 네. 만들었다면 예, 예. 검찰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사실이라면. 위중한 범죄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이름과 발급 기관과 의사 면허 번호, 의료기관의 직인 이것을 적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지금 브리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갖춘 진단서의 원본을 변호사들이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굉장히 뭐 일부러 가린 건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잘못됐는지 예. 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발급 기관 역시 지금 검찰에도 공개를 못 하겠다. 검찰이 어떻게 이거를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도요, 이 정경심 교수가 뭐 뇌종양, 뇌경색 진단 이 막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아니, 최근까지 조사받는데 큰 문제 없으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다는 것이 글쎄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의료계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성이 아닌 뇌경색은 급성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 급성이 아닌 뇌경색은 조사받는데 큰 지장 없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증상이 심했다면 신작 수술 받으셨어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라고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김민지 기자, 조금 전 검찰 브리핑에서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또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입원 증명서 같은 걸 이제 발급해서 검찰에 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급한 병원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무슨 겁니다. 얘기예요? 뇌종양, 뇌경색 물론 이제 병명이 주는 무게감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보통은 신경외과에서 다루는 그런 병명인데 이게 발급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 측에서는 이 정형외과라고 쓴 것은 여러 질환이 있어서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 교수님,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뇌종양이나 뇌경색은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적혀져 있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의 설명은 여러 가지 뭐 이제 협진한 그 과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정형외과를 적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과를 적을 거면 저 뇌경색과 뇌종양과 합당한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적었어야지 왜 정형외과를 적었을까요? 저도 좀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서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가 안 적혔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 예. 면허번호도 안 적혀 있고, 발행의사 이름도 안 적혀 있고. 글쎄요, 이게 뭐 가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게 이번 사태의 전반적인 것 중에서 전 키워드는 상식의 문제에 어긋난다. 상식의 문제다. 예. 제가 뭐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뇌종양이나 뇌경색이나 신경외과라는 건 다 아는 거잖아요. 허리나 척추가 아플 때는 정형외과고,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내과고, 뭐 어디가 부러지면 정형외과고 이런 건데, 왜 하필 이렇게 중대한 이런 사안을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의 이 얘기는 국민적 관심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아픈 문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형외과로 적은 거, 물론 그 아까 협진한 여러 가지 병원 중에서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럼 뭐 정확한 그 경위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문서에도 그 진단서에도 이런 들어가야 될 것들이 안 적히고 예. 또 뇌종양이나 뇌경색은 당연히 신경외과인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것들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말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만 그 변호인 측에서 입장을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거를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사실적으로 기자들이 이렇게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고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정말 그와 같은 그 진료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도 사실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 최초에 봤을 때는 팩스상 기술상의 문제로 그 부분이 잘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했습니다만 지금 변호인의 말씀을 미뤄 짐작한데 의도적으로 밑에 있는 그 인적 사항이나 의사에 관한 사항은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그 출석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어떤 병명, 진단명을 거기에 써야 되는 것이지, 관련되는 그 다른 부차적인 걸 쓴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경심 교수 측의 어떤 말과 미루어 짐작컨대, 예. 정경심 교수가 영국 해외에서 유학할 당시에 머리 부위를 아주 심각하게 다쳤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에 있어서 머리에 있는 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굳이 그 정형외과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출석에서 수사받기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예. 상식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식의 차원. 네. 자, 주진우 씨의 이런 주장, 그러니까 뇌종양, 뇌경색이 심각하다. 이 주장이 왜 나왔습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이번 주에 할 수 있다라는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주진우 씨가 누구예요? 조국 장관과 지난주에 미술관을 같이 갔고, 또 이런 주진우 씨가 김어준 씨라는 계속해서 조국 장관을 비호해왔던 사람. 예. 예, 이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의가 많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브리핑 형식의 참여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뇌종양과 뇌경색, 가벼운 병이 아니죠. 병명만 보면. 그렇다면 굉장히 시일을 다퉜을 것이고, 그렇다면 통상적인 검찰 수사 예를 봤을 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러이러한 병명이 있다라는 점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검찰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 한 번도 지금까지 조사 단계에서는 이런 병명을 듣지 못했다. 정경심 교수로부터?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조사 참여를 할 때 예. 인적 사항을 한 다음에 뭐 종교가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뭐냐면은 건강 상태가 어떠십니까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지병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수사에 어떤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묻는데, 벌써 5차례 주사를 하는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과연 현재 이와 같은 그 질병 주장하는 것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 제기하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속- 상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속보좀 잠깐 저희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면담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지금 이게 그 영상입니까? 그 영상은 아니군요. 아직 영상은 청와대로부터 제공이 안 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면담에서 한 이야기가 이제 좀 전해졌습니다. 이게 처음부터입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다. 후임 장관 인선, 이거 좀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후임 장관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인선에 약간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장관 대행이라는 자세로 일하세요. 누구한테 한 얘기겠습니까? 김호수 법무차관한테 한 얘기죠. 자, 장관 부재라는 느낌 들지 않아야 합니다. 김호수 차관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일 것이고요.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차관 면담은 확실하게 검찰이 아닌 법무부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면담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저희가 크게 틀린 해석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발언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 당분간 법무부는 청와대 직할로 간다. 아하. 이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속보 좀 전해드렸고요.